여러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아, 그거 비용 처리 되는 거였어? 하고 뒤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신고 끝나고 한참 지나서 옆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이제 세무사랑 상담을 하다가 그거 왜 안 넣으셨어요? 예, 그거 비용인데? 비용 처리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세금 줄일 수 있는데? 이 말을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하죠. 이미 신고는 끝났고 나는 세금도 다 납부했고 내년엔 또 까먹을 거고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실제 세무 현장에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탑 10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잘 챙기시면요 세금이 이제 수백만 원 줄어드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거 모르고 신고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바로 통신비인데요. 뭐 핸드폰 요금, 인터넷 요금, 사업의 유선전화 요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과 관련해서 쓰시면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아이, 핸드폰 요금 뭐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죠? 한 달에 10만 원만 잡아도 연에 1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뭐 인터넷, 사무실, 전화까지 합치면은 연간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쉽게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을 좀 합쳐보시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통신사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이 납입 내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세무사에게 넘기시면 되고요. 뭐 SKT, KT, LG U+ 이런 모든 이제 통신사 사이트에서 1분 안에 이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챙기시면 세금이 수십만 원 나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거래처, 직원, 그리고 사업과 관련된 지인의 청첩장이나 부고장은 건당 20만 원까지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1년에 청첩장 10장을 받는다? 그럼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고 문자까지 합치면 훨씬 넘죠.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조사보다는 부고 문자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증빙을 하는가? 종이 청첩장은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청첩장은 이제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캡처하시면 되겠죠. 부고 문자는 이제 문자 그대로 캡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에 은행에서 이체를 하실 때 그 이체 내역들을 좀 캡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체하실 때는 누구누구 부고, 뭐 누구누구 결혼,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시면 이게 이제 경조사비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셨다가 세무사한테 한 번에 넘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청첩장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진 찍으세요. 1년 뒤에 세금 수십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기부금도 절세 효과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이렇게 이제 11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이제 기부금이라든지 공익단체, 뭐 적십자, 유니세프, 월드비전 이런 것들에 많이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모교에 기부했다든지 정치자금 기부금, 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이런 것들이 1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수백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세액공제도 이제 수십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되고요. 대부분 연말 연초에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자동 발송을 해주는데 혹시 못 받으셨다고 한다면 직접 요청해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도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된 거를 줘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역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복잡한데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세금을 줄여준다라기보다는 놓쳤을 때 나중에 이제 가산세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판매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 판매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주거나 리베이트, 뭐 인센티브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 안 잡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약국 같은 경우가 이 판매 장려금이 굉장히 많은데요. 카드 마일리지 형태로 입금을 받게 되고요. 이 판매 장려금 내역들은 약사님들은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 보조금인데 코로나 때 손실보상금, 뭐 소상지원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뭐 청년 일자리 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것도 다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보조금은 비과세고 또 어떤 보조금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잘못 처리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점 꼭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해당 내역을 발급을 받아서 세무사님한테 넘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항목이 과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항목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라든지 판매 장려금은 누락했다가 나중에 미신고로 가산세 폭탄을 많이 맞는 항목이니까 꼭 준비를 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월세 내고 계시는 분들 당연히 세금계산서 받고 계시죠? 그런데 임대인이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해주는 경우에는 어떡하느냐? 그래서 개인 임대인에게 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뭐 간이가세자라든지 면세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서가 없으니까 비용 처리가 안 될 것 같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그리고 관리비 내역서 납입하신 거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비용 처리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기시면 당연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면요. 연간 1,20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뭐 1,500만 원 우습게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세금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보험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에 대한 화재 보험료라든지 차량 보험료라든지 직원에 대한 단체 상해 보험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들은 출국 만기 보험 가입하죠.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실비보험이나 종신보험,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보험이죠. 이거는 이제 기준이 뭐냐? 사업을 위한 보험이냐 아니면 개인을 위한 보험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한 보험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뭐 일반적인 실비보험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보험료는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납입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납입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서 세무사에게 넘기면 되고요. 그래서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 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비용 처리 놓치시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신다는 점 기억하실게요. 그리고 차량 비용 처리는 다들 알고 계신데 이제 두 가지 자료를 잘 챙겨야지 제대로 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차량 등록증이거든요. 이거 왜 필요하냐? 세무사가 이 차량이 자가용인지 리스인지 렌트인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죠. 각각 처리 방식이 다르거든요.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유류비, 자동차세, 수리비, 정비비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 렌트 계약서와 이제 스케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리스 차량이면은 리스 상환 스케줄표와 이제 리스 계약서가 필요하겠죠. 렌트 차량이라면 렌트료 납입 내역서와 렌트 계약서가 필요해요. 이 자료가 있어야 차량 자체 가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리스료가 100만 원이다. 그렇게 되면 연간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까지 합치게 되면 연간 1,500만 원 이상으로 이제 비용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차량 등록증만 있고 리스 스케줄표나 렌트료라든가 이런 납입 내역서를 주시지 않으면 차량 자체 비용에 대한 이 1,200만 원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리스 스케줄표, 렌트료 납입 내역서 그리고 계약서, 차량 등록증 요거 세트로 해서 챙겨주셔야 제대로 된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거든요. 차량과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탑3 안에 드는데요. 사업장 관련해서 대출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자는 전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장 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운영자금 대출이나 뭐 인테리어 대출, 기계나 설비 대출, 사업장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때 이제 준비해야 될 자료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부채 잔액 증명서가 필요하겠고요. 2025년 동안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상환 내역서가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원리금을 갚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납입 내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급을 받아서 세무사님한테 넘겨주시면 되겠고요. 은행 앱에서 바로 발급을 받거나 안 되는 건 영업점에 이제 방문해서 혹은 이제 고객센터 전화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출이 1억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자율을 5%라고 하면 연간 이자만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용 처리 안 하면 세율 구간에 따라서 최대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출이 있으시면 무조건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행 앱에서 5분이면 발급이 되니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요. 해외 근로소득이나 해외 배당 소득 있으신 분들 있죠? 이거 정말 많이 놓치세요.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으면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라고 하더라도 거주자 해당되면 한국에서 이 세금을 다시 내야 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제도가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인데
배당 소득이나 이제 해외 소득이 들어온 경우에 특히 이 배당 소득에서 많이들 놓치시거든요. 그 배당 소득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증권사나 이제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작년에 제가 금융소득 신고할 때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누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가 없으면 해외에서도 세금을 또 내고 한국에서도 내고 이중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해외 주식 배당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배당 수령액이 많으면 공제액이 수백만 원 나오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장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대상자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직원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신고하신 내역이 있다고 하면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종합소득세 때 반영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제 세무사에게 넘겨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신고 때만 오시는 신고대리자 분들은 인건비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인건비 신고가 있으면 보통 의뢰를 하시니까 기장으로 이제 의뢰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을 안 주시면은 사실 인건비 신고 내역이 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천징수를 안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 안 했지만 인건비 내역이 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원을 뽑기도 힘들고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실제로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인건비로 반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서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가장 많이들 좀 누락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한 증빙 자료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준비를 해서 은행이든 뭐 보험사든 뭐 핸드폰 통신사든 빨리빨리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0가지만 잘 챙기셔도 종합소득세가 수백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